진동 연려비의 전설. 경상남도 창원시 진동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에 경상남도 창원 진동면 어느 마을에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박서방이라는 나무꾼이 살았다. 박서방의 아내는 남달리 미모가 빼어나서는 인근 동리에 소문이 자자했다. 그래서 박서방을 아는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 부부라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안서방이라는 나무꾼이 있었는데 박서방은 안서방과 항상 함께 나무를 하러 다녔다. 안서방은 박서방의 아내를 탐내서 흉계를 품고 있었다. 어느 날도 박서방과 안서방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들어갔다. 여보게, 박서방, 잠깐 쉬면서 담배 한 모금 빨고 나무를 하세. 안서방의 말에 박서방은 일손을 멈추고 안서방이 있는 곳으로 갔다. 박서방이 막 담뱃대에 불을 붙이려고 할 때였다. 벼랑간에 안서방이 박서방의 목을 졸랐다. 박서방의 입에서는 비명이 흘러나왔다. 허우적거리던 박서방은 입에 거품을 물고 숨지고 말았다. 박서방, 미안하이. 자네의 여편네 탓이야. 그것이 너무나 예쁘게 생겼단 말이야. 박서방을 죽인 안서방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박서방의 시체를 절벽 아래로 던졌다. 얼마 후 안서방은 나무를 한 짐 해지고서 태연한 기색으로 마을로 돌아왔다. 날이 어두워져서 안서방은 박서방네 집으로 찾아갔다. 박서방 안에 있나? 이에 박서방의 아내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날마다 제때에 돌아오시던 분인데 오늘은 이렇게 늦도록 오시지 않으니 웬일이죠? 안서방께선 먼저 오셨나요? 그러자 안서방은 태연하게 오늘 나는 좀 볼 일이 있어서 산에서 먼저 내려왔는데 박서방이 왜 이렇게 늦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척했다. 밤이 늦도록 박서방은 돌아오지 않았다. 박서방의 아내는 산으로 올라가서 남편을 찾아 헤맸으나 남편의 종적은 묘연했다. 박서방의 아내는 마침내 안서방을 의심하게 됐다. 그러나 안서방이 박서방을 죽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겨우 박서방이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살아가던 가난한 살림이었으므로 박서방이 죽고 나니 그의 아내는 당장 끼니조차 끊길 일이 걱정이었다. 그러자 안서방은 날마다 양식을 갖다 줬다. 친구의 아내가 이처럼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한 데서야 어디 친구의 도리가 되겠소. 그러니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식을 받아주시구랴. 그의 친절은 보통 이상의 친절이었다. 그렇게 얼마를 지낸 어느 날 안서방은 박서방의 아내를 찾아와서 마침내 결혼을 하자고 졸라댔다. 아마 박서방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모양이요. 그러니 여자 혼자서 어찌 살겠소. 나도 홀몸이니 나와 같이 삽시다.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 뭘 하겠소. 죽은 사람이 당신의 입에 밥을 넣어준답니까? 안서방이 자꾸 졸라대므로 박서방의 아내는 못 이기는 척하며 마침내 혼인을 허락했다. 하지만 박서방 아내에겐 어떤 굳은 결심이 사려있는 것을 안서방은 알지 못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삼형제와 딸 형제가 있었다. 그동안 안서방은 자기가 원하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생활에 불만이 없었고 또한 아내도 전 남편의 얘기는 이런 반구도 꺼내지 않았다. 이에 안서방은 아내가 전 남편인 박서방을 아주 잊어버린 것으로 믿었다. 어느 해였다. 마침 장이라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마루에 앉아서 보고 있던 안서방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허허허 하고 웃었다. 여보, 무슨 일로 웃으셔요? 그것은 알아서 무얼 허우. 우두커니 앉았다가 벼랑간 웃으시니까 그 웃는 이유가 알고 싶군요.
안서방의 아내는 누차 웃음가닥을 물었다. 자식을 낳고 사는 부부 사이에 무슨 못할 말이 있나요? 아내가 안색을 변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자 안서방도 말을 안 할 수 없었다. 마침내 안서방은 가슴에 품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기에 이르렀다. 여보, 내가 사실대로 말하리다. 실상인즉 당신의 전 남편은 내가 죽인 것이오. 당신을 얻고자 내가 당신의 전 남편을 목을 졸라 죽일 때 그놈이 입에 거품을 내뿜고 죽었는데 지금 저 처마 끝에 낙수가 거품을 이루는 것을 보니 다시 그때의 일이 생각나서 사람의 목숨이나 물거품과 같은 것이 우스워서 그렇게 웃었소. 안서방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의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하게 대답을 했다. 그까짓 것이 무엇이 그리 우스워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무서운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느 날 안서방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 사이에 그녀는 곧 판가로 달려가서 안서방의 범행을 고발했다. 그리하여 안서방은 곧 잡혀가서 목이 잘리었다. 그러나 그녀는 나의 미색으로 말미암아 두 남편을 죽이고 말았으니 내 어찌 살겠다고 하겠는가. 이렇게 결심을 한 그녀는 나무에 목을 메고 자결을 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어느 해였다. 창원 고을에 부임하는 어떤 신관사또가 그 연려의 무덤 앞을 지나치게 되었다. 헌데 그 사또가 탄 말의 발이 땅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 것이었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괴이하도다. 신관사또는 말 위에서 혀만 끌끌 찼다. 이 무덤은 남편의 원수를 갚고 자결한 어느 부인의 무덤이온데 아마도 사또께 무슨 소청이 있어서 그러는가 봅니다. 한 아전이 사또에게 말했다. 그러냐? 그렇다면 연려의 무덤이로구나. 사또는 무덤을 향해서 말은 하지 않아도 그대의 소청을 알겠도다. 그대의 정절을 갸륵히 여겨 그대의 무덤에 연려비를 세워줄 것을 맹세하노라. 사또가 이렇게 말을 하자 꼼짝달싹을 하지 않던 말의 발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창원 사또는 그녀의 사적을 비석에 새겨서 연려비를 세워줬다. 지금은 그 비석이 없어져 버렸으나 연려의 얘기는 계속 전해져 오고 있다.